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침에 이틀 만에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쐈는데, 자, 오늘 발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면 될까요? 예, 이번에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제 한미연합 공군 훈련이 있었죠. 예, 이 공군 훈련을 겨냥해서 거기에 출격하는 F-35 전투기가 출격하는 청주기지, 그다음에 F-16 전투기가 출격하는 군산기지의 사거리를 정확히 맞춰서 쐈다. 이렇게 북한 스스로 발표했고, 또 실제로 북한이 발표한 것과 유사한 궤적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것은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무력 시위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사 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내놓은 담화를 보면 위임에 따라 끝으로 경고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마지막 경고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북한의 위협과 압박을 가지 마라. 음, 과거에는요, 북한이 참 대담해졌다고 느낀 건 뭐냐면은 한미일 훈련을 하면은 맞대응을 바로바로 했는데 예, 이번에는 보니까 미리 대응을 경고하고 그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 만큼 말이 조금 더 극단적이고 음, 뭔가 좀 거칠어졌다. 이거는 음. 아마 3월에 뭔가 모종의 군사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모종의 군사 행동이라면 실제로 어떠한 방사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영해 인근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 아니 어떤 뭐 작년에 이미 본 일이죠. 우리 예, 포항 앞바다에도 떨어뜨렸고 네, 또 그 속초 인근에도 음, 미사일을 떨어뜨렸고 음, 또 울릉도 쪽으로도 그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3, 4월에 이제 꽃게잡이철이 돌아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어쩌면 서해 NLL 또는 동해 또 오징어잡이철이 또 NLL 부근에서 어장이 형성된다면은 예, 이때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게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 없고 서울 겨냥하는 일은 없다.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 이런 구체적인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그 말은 이제 화성 15형 ICBM을 예, 쐈는데 이게 정상 발사가 아니라 고각 발사예요. 음, 그러니까 ICBM이 이 한반도 인근에 떨어졌다고 해서 한반도를 쏘는 게 아니라 이건 미국을 쏘는 무기다. 음,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13,000km 날아가는 미사일로 왜 한반도를 서울을 때리겠냐. 음. 이거는 미국을 쏘기 위한 용도다. 이걸 또 분명히 하는 것 같고, 예, 또 태평양이 사격장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 뭐냐면은 그 B1B 랜서라는 폭격기가 괌에서 출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괌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본토, 그다음에 하와이나 괌, 그다음에 한반도 이렇게 음, 자유자재로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좀 고압적인 문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이 우리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발을 맞춰서 뭐랄까요? 이제 북한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보면 때리면 음. 우리도 그만큼 응사한다 이러한 방침이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군사령관이 북한에 대해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러면 이해는 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위기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대통령의 책무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용산의 대통령실이 강경하고 국방부가 신중해 보입니다. 아하, 입장이 뒤바뀐 것 같아요. 아하, 그런가요? 항상 보면은 백배 천배 보복해라, 확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다음에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것들은 다 용산에서 나온 말들 아닙니까? 그렇죠. 반면에 국방부는 무인기 위협이 그렇게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그러면서 음, 오히려 용산보다는 그때도 신중한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하고 대통령실 입장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강한 발언이 나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의 예.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이런 발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저런 말이 나오는 배경을 잘 살펴보면 저는 정권의 핵심부에서 이미 핵무장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나 학술 대회 나가 보면은 예,
그 학계에도 윤핵관 호소인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계에도. 학계에도. 그런데 전부 핵무장론자들이에요. 아하. 저는 이 좀 보수적 성향의 그 학자들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을 일제히 옹호하면서 지금은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핵주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통일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아하. 그 정도로 우리 지금 사회의 핵무장론자들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 또 학계에 지금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아하. 이런 점에서는 아마도 그 대통령이 만일에 올해 상반기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면은 예. 이 학자들의 지금 얘기는 뭐냐면 한미 간에 핵談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핵談判. 예, 그 예, 자체 그런 개발할 수 이야기도 있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핵은 핵으로 방어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는 참 신중하게 하셨던 분들조차도 아하. 거리낌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 어떤 집권 세력 내부에서 이 핵무장론으로 뭔가 큰 하나의 판을 짜보자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해볼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네. 자, 의원님 오랜만에 연결했으니까 그 천공 이슈 관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의원님이 이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조사를 받으셨죠? 아니 제가 참 이상한 게 1월 4일 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예. 그 이야기를 즉시 언론에 공개했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더 지나가지고 돌연 경찰청에서 최근에 저를 마치 조사했다는 브리핑을 해버리니까 아하. 그다음에 그 CCTV가 또 관저에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지난주 월요일에 경찰청이 브리핑했는데 예.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천공 쪽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천공이 관저에 간 적 없다고 부인하고 나서는 겁니다. 예. 지난 8개월간 침묵하다가 이제 갑자기 부인을 하고 나선 이런 모양을 보니까 부실 수사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또 다른 어떤 가짜뉴스, 예. 어떤 본인한테 유리한 지점을 포착해가지고 부인하고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래가지고 진상규명이 되겠냐. 이건 너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근데 경찰은 지금 삭제됐다는 CCTV 영상 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포렌식이라든지 어떠한 복구할 찾을 의지만 있다면 찾아질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너무 또 그 강한 의지가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한다고 한 게 작년 12월 5일입니다. 예. 근데 아직도 CCTV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아. 이거는 작년 연말에 다 이루어졌어야죠. 참 이게 정말 이래가지고 과연 진실이 밝혀지겠냐 하는데 아주 배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예.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증언 또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증언이 또 나올 수 있다. 또 나오죠.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 얘기는 이제 이 국방부 내의 어떤 CCTV는 일반적인 30일 보관 룰이 아니라 또 좀 길게 보관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어떤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니 이게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도 30일 더 보관합니다. 아하. 그런데 국가의 중요 시설을 보는 CCTV 영상이 30일밖에 없다고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저도 청와대 근무도 해보고 또 중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심지어 1년치 영상도 다 보관해가지고 이후에 진상을 규명할 일이 있을 때는 다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장 경비를 철저히 하고 엄정해야 될 이런 어떤 군사시설에서 30일 이후엔 자동으로 지워진다. 그러면 그 CCTV를 왜 설치한 겁니까? 전 그것부터가 의문이에요. 그렇군요. 경찰은 왜 이렇게 수사를 미진하게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남영신 육군총장이나 천공 측에서 강한 부인을 못하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날 천공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윤핵관 의원. 예. 여기서는 아예 공개 입장 자체를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침묵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묵이 한 사람이란 모르겠는데 다 모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한 음. 부인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 다 불러서 조사하면은 이제 뭐 천공, 국민의힘 의원, 뭐 전 육군총장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난처한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네요. 네.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